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빙에서 김두시 역할을 맡은 조인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연 역을 맡은 한유주입니다. 무빙 팬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제가 대신해서 효주 씨한테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성심성의껏 한번 잘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조인성의 쇼쇼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조인성 쇼!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큐카드 들고 얘기하니까 오빠 쇼 같아요. 그러니까요. 언젠가 이런 걸 한번 할 수 있겠나 했는데 또 이렇게 한번 또 제가 그것도 한번 지금 코너에서 한번 슬쩍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무빙에서 맡은 캐릭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미연 역을 맡았고요. 이미연은 초인적인 오감을 그런 초능력을 지닌 그런 여성입니다. 이 무빙 안에서 사실 20대 안기부 요원일 때부터 또 40대 엄마로서의 모습, 김두식을 사랑하는 여자로서의 모습, 다양한 모습들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져서 보여지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께서도 미연의 변화나 어떤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무빙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연이 어떻게 변해가나, 그리고 두식이를 만나면서 어떻게 또 두식이를 살아가게 되나. 무빙 다르게 얘기하면 미연이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10초 안에 미연이의 매력 포인트 3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현명함, 그리고 인내심, 그리고 미모? 나이스.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어쩔 수 없죠. 빠질 수 없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무빙을 보시고 나면 이미연의 이 아름다움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 중에서 보면 미연이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두식이를 감시하는 임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미연이가 두식을 감시 대상이 아닌 다른 의미로 느끼게 되는 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 분기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였을까요? 같은 느낌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좋아할 수밖에 첫눈에 반한 느낌.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는 미모는 그런 우리가 만난 거 아닐까요? 어쩔 수 없는 잘생김이기도 하고. 예.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진짜로 궁금하긴 했어요. 도대체 두식과 미현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이 시작이 언제인지. 언제일까? 근데 이거는 아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지금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약간 두식이 그 미현의 커피를 사주려고 주머니에 그 딸랑딸랑하는 동전이 사실 보이진 않는데 미현이는 다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나?를 사실은 미연이 먼저 알아차렸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저는 남자 입장을 봤을 때 그런 두식이가 참 바보 같고 어리숙하고 참 모자라 보인다라고 그쵸. 하는 부분이 오히려 어떤 미연이한테는 완벽한 상에서 그렇게 약간 조금 삐뚤어진 모습들을 또 좋아해 준 거 아닐까? 블랙 요원이잖아요. 블랙 요원은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럼요. 엄청 잘난 사람인데 잘생기고 근데 막 하는 짓은 어수룩해. 네. 귀엽고. 너무 귀엽죠. 그런 게 또 미연한테는 어떤 두식의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건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홀로 남은 미연이 홀로 봉석이를 키우면서 가장 두식이가 그리웠던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해요? 매 순간이었을 거예요. 저도 참 보면서 참 대단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있는 시간보다 헤어졌던 시간이 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연이의 사랑은 식지 않고 계속 바라봐주는 그 미연이의 사랑이 참사랑이다. 이름이 참 예쁘다. 참사랑. 참사랑. 우리가 한 300회차 이상 사실 무빙 촬영장에 있었는데 맞아요. 미연이가 점점 편해지는 어떤 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처음 촬영했을 때 미연이와 촬영이 끝날 쯤에 미연이를 바라보는 한효주의 상태는 어땠는지. 사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좀 부탁을 드렸던 게 엄마로서의 미현이 아니라 안기부 요원으로서의 미현, 젊었을 때의 미현을 먼저 촬영을 할 수 있겠냐 순서를 좀 먼저 촬영을 하면 좀 마음의 부담이 조금은 덜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촬영을 하면서 회차가 거듭할수록 이게 캐릭터가 조금 몸에 입혀지니까. 근데 너무 처음부터 엄마로서의 모습을 연기하는 게 정말 큰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마음대로 촬영할 수 없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 문제도 있고 결국에는 제일 첫 촬영이 아주 가장 일상적인 봉석과의 봉석아 밥 먹어! 이거 하는 맞아. 씬인데 사실 또 그런 게 제일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일상적인 맞아요. 그런 느낌을 내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었어요. 첫 촬영 자체가. 난 엄마가 되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에 진짜 잠도 못 자고 되게 힘들었는데 자연스럽게 이 10개월 한 1년 가까운 촬영을 거치고 나서 좀 뭉클했어요. 진짜로 제가 엄마 같고 정말 봉석이가 아들 같고 저희 회사 대표님이 마지막 그 씬을 찍는 거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더니 진짜 엄마 같아. 이제 좀 많이 묻어나는구나. 많이 변화했구나. 그랬습니다. 저도 미연이가 엄마의 미연이 그리고 엄마 역할을 분한 한효주 씨의 연기를 보면서 어느 순간 그렇게 얼굴에 딱 이렇게 붙었던 장면들을 제가 봤어요, 촬영장에서. 아마 전화를 해서 더 이상 그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맞아요. 그게 우리가 진짜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그 역할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맞아요. 그거는 관객들이 그렇게 박수를 쳐주실 것 같다. 미연이가 생각하는 최고의 명대사를 소개해 준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미연이의 명대사.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딱 하고 떠올려지는 거는 그 대사네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괴물이 될 수 있어. 근데 그 말 대사가 좀 사실 실제로 내뱉기에는 좀 오글거기도 하고. 촬영을 하는 당시에는 좀 입에 내가 붙을까?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막 괴물? 약간 이러면서 좀 걱정이 됐는데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부모라면 정말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작품 찍으면서 이 부모님의 사랑? 맞아요. 그런 거를 새삼스레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겠었구나라는 정말.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느끼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으니까 이제 제가 경험한 거는 아니라서 어렵고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했지만 반대로 저는 그런 엄마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또 굉장히 헌신적인 엄마였어요. 본인을 희생하고 헌신적인 엄마였기 때문에 늘 그게 되게 안쓰럽기도 하면서 같은 여자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면서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고 했는데 이 미연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저희 엄마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따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효주가 이번에 그린 미연이는 효주 진짜 어머니를 어머니의 영감을 받아서 진짜. 그렇게 디자인을 꾸려갔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네요, 정말. 맞아요. 그런 포인트로 한번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빙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년 가까운 시간 촬영을 임했고요. 그 이후로도 정말 2년 가까운 시간 후반 작업을 그렇게 오랜 시간, 한 3년 가까운 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서 만든 이 작품이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 재미와 감동과 웃음과 여러 가지 좋은 감정들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되는 무빙, 부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합격! 여러분 합격했습니다. 합격! 다 같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꼭 만나요. 조인성 쇼! 오픈! 쇼. 편성! 안녕하세요. 저는 무빙에서 주원 역을 맡은 류승룡. 미연 역을 연기한 한효주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류승룡 선배님을 인터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재밌는 대답 부탁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빵빵 터지는 대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빙에서 맡으신 캐릭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무빙에서 주원 역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또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데미지를 입더라도 그거를 무한 재생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길치예요. 길을 잘 못 찾는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찾아주는 그런 빛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이 총체적으로 바뀌는 그런 인물입니다. 궁금해지네요. 네. 이 주원에게는 딸 희수가 있죠? 네. 저도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 봉석이가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자랑했나요? 와, 네. 알만하겠어요. 네. 그 딸 희수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아들 둘인데 실제로 아들 둘도 끊임없이 샘물 솟듯이 이런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딸은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봤는데 딸은 정말 속 깊게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가 걱정할까봐 그런 일들을 일체로 이제 안 하고 아빠를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오히려 그래서 주원이 오히려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많이 되는 나의 모든 존재의 이유가 희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죠. 나의 존재의 이유. 네, 나의 삶의 안내판, 이정표, 모든 것. 또 심지어 아주 예쁘잖아요. 이쁘죠. 성격은 또 쿨하고. 그래서 되게 그 아드님 또 또 반장 이런 애들이 다 쫓아다녀요. 아주 신경 쓰여 죽겠어. 저희 아들이 보는 눈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자기소개하실 때 살짝 언급하셨던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분들께만 조금만 더 알려주시죠. 네, 무한 재생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무한 재생되는 거예요. 칼에 찔려도 뭐 총에 맞아도 어떤 공격을 당해도 다시 그냥 무한히 재생이 되지. 근데 아파요. 그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완벽한 초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파요. 그래서 엄청 고통스럽고 또 조인성 배우나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오감 있고 그래서 막 이러는데 저는 무한 재생이기 때문에 무진장 맞아요. 그래서 촬영하시면서 엄청 고생 많으셨겠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아니 이 치킨집을 또 운영하시잖아요. 그 기름에 그 기름에 손을 이렇게 딱 넣어봐서 이제 재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근데 그럴 때 아픈가요? 아프죠. 막 뜨거움을 참으면서 집어넣고 꾹 참으면서 넣어가지고 이제 재생이 되는지 보는. 안 아프면 좋은데 아픔을 꾹 참으면서 싸우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이 미현과 주헌 역시 만만치 않은 과거를 지나왔고 또 지금은 저는 돈가스집 사장님이 되었고 또 치킨집 사장님이 되었는데 무슨 자영업자 사장님들 모임 같은 느낌이에요. 나중에 합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대박 날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서는 한번 예, 좋아요. 만약 주헌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과거가 그립진 않으신가요? 과거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빛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삶의 이정표. 이정표, 빛. 어떤 빛. 그 전까지는 빛이 없는 동굴이었다면은 이 지희를 만나서부터는 터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과만 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동굴로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고 이 빛을 만났을 때 좀 더 사랑을 하고 또 어떤 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면은 빛을 만난 후에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때로는 가서 그 일을 좀 피하고 싶죠. 표현이 너무 멋지십니다. 빛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는 주헌의 삶. 과연 어떨지 무빙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주헌의 액션이 정말 장난 아니었다고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그냥 무빙 안에서의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액션씬이 많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한 별의별 액션씬을 다 소화하셨는데 이 무빙에서의 액션이 배우 류승룡이 했던 액션 중 몇 위로 꼽을 수 있을까요? 말해 뭐래요. 진짜 6회 공에서 다 액션이 있는데 크게 한 6번 정도 큰 그 액션이 있는 것 같아요. 1위부터 6위까지 다 무빙이. 제 전체 작품들 중에서 진짜 액션 시퀀스로도 그 무빙이 전부 다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큼직큼직한 주헌의 액션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또 파트너인 두식과의 호흡도 빼놓을 수 없죠. 하늘 위에서는 두식이, 또 땅 위에서는 주헌이 정말 환상의 콤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살짝 이럴 때는 두식이 좀 얄미웠다 했던 순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진짜 이정표 없던 주원의 삶 속에서 지희가 빛이었다면 진짜 두식은 파트너로서 또 어떤 든든한 선배로서 유일하게 버팀목 같은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저는 막 이 재생 능력이 있으니까 저를 사지에 집어 던지고 자기는 날아다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싹 하면서 막 얄밉게 이렇게 총 쏘고 다니고 날아다니고 저 막 떨어뜨리고 그럴 때 얄밉죠. 그래도 또 얄미워도 최고의 파트너였지 최고의 않습니까? 파트너였죠. 네. 또 좋은 점이 있으셨다면. 늘 저를 믿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 믿어주는 것이 아마 가장 좋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케미를 또 보시는 게 드라마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무빙에서는 정말 많은 재미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류승룡 배우님의 최애 포인트를 꼽자면 제 포인트 너무 많은데 초능력이 없어도 부모님들은 그 괴력이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부모들이 어른들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지키는 그 시퀀스가 저는 엄청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원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혹시 가지고 싶으신지, 실제로 이 능력이 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자랑을 했으면 엄청난 유튜버가 됐겠죠. 구독자 장난 아닐 거예요. 근데 조용히 아마 살았을 것 같고 힘드니까 삶이 고단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초능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면 너무나 위험성이 있는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뭐 강력계 형사나 범죄 소탕하는데 그런데 아마 이롭게 유익하게 좀 참여를 하지 않을까. 주원이 가진 능력과 이 캐릭터만으로 그냥 영화 한 편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빙 크로스 인터뷰 마무리 지어보았는데요. 제가 진행한 인터뷰 마음에 드셨나요? 아, 네. 제가 뭐 질문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아주 양질의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시고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무빙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저는 한효주, 류승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깜짝이야. 날라와야지. 아, 네. 또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